무려 100여 년 전에 요즘 현대인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많은 질환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이 막스 거스는 두 가지 우리 몸의 장기에 집중을 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거순요법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은 많은 암 환자들이 몸 전체 면역력을 올리고 싶어서 식사법을 통해서 면역력을 개선하려는 방법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약간 이 방법의 좀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입니다. 막스 거슨은 너무 엄청난 결과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부인 헬레나의 폐결핵, 당시에는 이 폐결핵이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폐결핵도 치료를 했고요. 75세인 슈바이처 박사의 당뇨병을 치료한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또 1924년에 당시 폐 전문의였던 조 로브룩 박사의 환자 450명의 이 폐결핵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무려 446명이 완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면 뭐 당뇨병도 낫고 폐결핵이다 이런 병도 나았는데 그 외에도 관절염, 간 질환, 다양한 피부병, 다발성 경화증,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이나 천식 이런 질환까지도 굉장히 여러 당시 난치병들을 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무려 100여 년 전에 요즘 현대인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많은 질환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이 막스 거스는 두 가지 우리 몸의 장기에 집중을 합니다. 두 가지 장기는 간 기능과 장 기능입니다. 일단 간 기능과 장 기능을 회복을 시키면서 건강한 세포로 만드는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 치료의 원조는 본인의 편두통을 치료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독일의 식사가 주로 당시 소시지와 감자를 주로 먹었는데요. 특히 소시지 같은 경우는 염장육이잖아요. 굉장히 소금도 많이 치고 또 훈제 요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세포에 불필요한 성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은 결과 편두통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의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음식을 선택했는데 사과나 당근이나 케일이나 여러 이런 채소들 또 과일들을 선택을 해서 몸속에 쌓여 있는 나트륨과 여러 독소들을 빨리 제거하고 간과 장 기능을 빨리 개선시키는 치료들을 병행했습니다. 막스 거슨이 집중했던 이 치료는 바로 간과 장 기능 개선인데요. 핵심 장기를 간과 장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몸에 독소가 많기 때문에 이 독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커피 관장이나 간의 기능도 같이 해독하는 방법들을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절에 쌓인 독소, 간에 쌓인 독소, 피부, 폐나 천식이나 신장 질환 등 여러 모든 질환들에 있어서 이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방법을 썼기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함께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장을 깨끗하게 하는 커피 관장, 또 장에 꼭 필요한 식물 영양소, 또 식이섬유들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 거슨이 먹였던 것 중에는 채소즙이 있고요. 당시 암 환자들, 난치병 환자들에게 하루 13잔의 채소즙을 먹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한거순의학회가 있어서 한국형으로 한 7잔 정도의 채소즙을 많이 먹게 하고 있고 또 많은 암 환자들이 채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난치병을 여러 다양한 난치병을 해결한 방법으로 간과 장을 깨끗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 이런 채소즙들을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순요법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거순요법의 그 원리는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몸에 쌓인 독소를 빠르게 제거하고 간과 장을 개선하는 방법인데요. 지나치게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는 그 쌓여있는 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채소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체온이 좀 더 떨어지고 체중이 너무 감량이 되는 일도 일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좀 맞게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해독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 성분으로 해독하는 식사는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세포는 50종의 영양소를 같이 필요로 하거든요. 너무 과일과 채소만 먹는 것보다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구황작물과 단호박 같은 이런 복합탄수화물도 필요로 합니다. 또 좋은 염증을 잘 완화시키는 오메가3가 들어있는 좋은 기름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 생채소만 많이 드시다가 남성분인데 막 45kg, 46kg 지나치게 이제 마른 분들을 제가 가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식이요법은 좀 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 커피 간장을 좀 너무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는 장에 무력을 경험하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장이 점점 이제 커피 간장을 하니까 점점 장이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독을 한 뒤에는 내 몸에 자연스럽게 장내 미생물도 잘 관리해주면서 면역력도 올리고 또 독소는 내 장이 잘 움직여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좀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체온이 떨어지는 지나친 생채소 식사법 좀 지양하시고 나에게 맞게 채소를 익혀 드시기도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세포에 필요한 50종의 영양소를 잘 공급하는 방법 이것이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제 암에 있어서는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일과 당시 이제 유럽에서 큰 효과를 거두었던 이유로는 사실 나쁜 음식을 상당히 많이 배제했기 때문에 빠르게 좋은 효과가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커서 암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자율신경 말씀드렸는데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방법을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마음이 편안한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음식이 100% 요인이 돼서 온 분들은 음식만으로도 큰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요인이 돼서 암이 오신 분들은 버섯요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네, 행복한 느낌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교감신경 항진 방법, 많이 웃고 편안하게 또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야만 이제 암이 많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소 빼는 최고의 해독 주스는 무엇인가요? 간 회복에 있어서 항산화 비타민과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추천하자면 사과, 당근 주스를 예로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충분한 퀘르세틴이나 또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충분한 간의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당근을 꾸준히 먹었더니 눈이 좋아졌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눈에 필요한 비타민 A를 많이 생성해 준 거죠. 실제 시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눈 건강 개선에도 아주 좋고요. 또 간 기능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 하면 일부 어떤 단백질류의 음식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일단 간이 튼튼해야 됩니다. 간에서 여러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사과, 당근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 영양소들, 또 비타민 C나 베타카로틴, 퀘르세틴, 피세틴 이런 성분들이 면역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사과, 당근 주스를 계속 드시게 되면 심혈관 질환도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산화 영양, 염증 제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보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백혈구와 포식작용을 하면서 혈관벽에 들어붙거든요. 우리 몸에 산화를 막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매일 드시는 좋은 습관으로 사과, 당근 주스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심혈관 질환을 신경 쓰면 이제 뇌 쪽으로 뇌졸중, 뇌경색 이런 것들도 같이 예방이 되겠죠. 뇌 건강도 함께 지킬 수가 있고요. 항산화 영양에 충분하고 간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기 때문에 항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당근 주스를 매일 드시면 눈 건강, 면역력 강화, 심혈관 질환 예방, 뇌졸중, 뇌경색 예방, 항암 효과까지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과와 당근을 그냥 생으로 따로따로 드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드시게 되면 좀 마시고 싶을 때도 생기거든요. 저도 가끔씩은 갈아서 먹기도 합니다. 다만 당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은요, 사과의 단맛과 당근의 단맛이 합쳐지면 즙으로 드실 때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같이 넣어서 희석해서 드시거나
더 당 수치가 많은 분들은 굳이 사과 당근 주스를 갈아 드시지 마시고 따로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제 암 치료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암에 있어서는 암은 충분히 사라질 수도 있고 온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간 건강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피곤 증상부터 시작해서 몸에 뭔가 어떤 수치가 올라가고 뭔가 건강에 약간 신호가 온다 이럴 때는 간 건강을 챙기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꼭 기억을 하시고 너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기본적인 식사를 하신다라면 누구나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암 환자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몸 전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의 독소 모두 제거하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